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여겨지는 이 법칙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루이스 호이스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상상을 넘어 어떻게 행동하고 기다리고 감사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루이스 호이스는 특별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그럼 그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숨겨진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저의 성공과 성장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실현과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방법, 끌어당김의 법칙은 반드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속에도 이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매일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고 비전보드나 편집한 사진을 보기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상상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돈과 기회를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이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나는 놀림을 받고 망신을 당할 거야. 이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악순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부정과 공포 속에서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은 그런 일을 더욱더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것들을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나는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얼마나 부족할까? 나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 사업을 키워줄 고객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자신이 무엇에 집중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것에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걱정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위를 둘러보고 내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비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 법칙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새로운 것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감사할 수도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꼭 거창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들을 적거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잠들기 전에는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대신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도 충분해.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누릴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해서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저도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저는 돈 한 푼 없이 누나 집 소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일들은 지금도 저에게 괴롭고 숨막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 갈 곳이 없어.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죠. 다행히 감사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환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누나가 월세를 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다른 기술을 배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 100달러를 벌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제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적어보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죠. 그러자 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생각하니 제 부업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누나 집 소파에서 잔다는 것이 너무 창피해. 왜 이렇게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는 거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대신 나의 상황에 가치를 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주는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의 파급 효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왜 너와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너와 어울려야 하지?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하지?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신감이 없어져 좌절감에 어깨가 처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끌어당기려면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눈을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슴을 펴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허리를 숙이고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않죠. 팔에 깁스를 하고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누나 집 소파에서 자고 있었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자주 적었고 시각화를 하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 과정은 저에게 마치 여행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단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표는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꿈이 클수록 그것을 끌어당기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8년 전에 심었던 씨앗이 마침내 활짝 피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죠.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료와 물을 흡수하며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행동하는 것과 기다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